소나기의 새로운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돌아온 토크쇼의 달인 이홍열. 아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통과 나눔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이홍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말이죠. 소나기의 새로운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첫날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한 줄기 소나기가 여러분의 삶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여러분의 삶에 단비 같은 소나기를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지금 젊은 분인데 젊은 시절이 또 있나요? 시즌 1에서 다 잘렸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오늘의 소나기, 남녀노소, 또 세대 불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비법. 은퇴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의 강연을 듣고 얘기를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수 꼭 잡아. 뭐 하는 건 없어요.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인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적당히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진 않고요. 60에 퇴직해서 80까지 20년입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도대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요즘 그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요. 뭐 노후자금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퇴직하면서 집 말고 그런 돈을 가지고 퇴직하는 분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노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는 분도 보면요, 70대까지는 계획이 있는데 80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아직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안 그렇지요. 생각보다 오래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요,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에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30년 더 사신단 말이죠? 이게 몇 살 정도까지 사실 것 같아요? 90살? 100살? 100살? 예, 야무지시네요.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는 게 고려대학교의 박유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1958년생, 그 유명한 58년 개띠죠. 작년에 만 55세로 민간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나이입니다.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요, 교통사고만 한다면 다 100살입니다. 도대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이게 돈도 관계가 되고 건강도 관계가 되고 또 노후자금도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년 후에 8만 시간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우리가 60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빼고 나면요, 직장에서 60까지 버티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있는 이 업계는요, 얼마나 물갈이가 엄청난지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이 대리, 사원이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옵니다. 저 이번에 명예퇴직했는데요.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놀래가지고 너 몇 년생이냐? 6, 7년생, 6, 8년생. 지금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명투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0살까지만 직장에서 버티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60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0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60에 퇴직해서 80까지 20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하게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거 다 빼도요,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갖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20년. 이게 바로 8만 300시간입니다. 그럼 8만 30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8만 300을 2092로 나누면요, 약 38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2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3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40년을 생각하면 76년입니다. 후반 인생이. 도대체 이 긴 인생을 뭐하고 살아야 될 거냐?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자, 저희 연구소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이 총 자산이 4억 200만 원.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7,300만 원. 이걸 빼면요, 3억 2,900. 이게 순자산 자기 돈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2,900쯤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2,9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400이에요. 얼마 남아요? 2,5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2,5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715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 팔라고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선진국 같으면 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연금을 받아 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을 했죠. 국민연금 이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이 얼마냐? 58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근데 그 부부들이 앞으로 내가 적정 생활비가 얼마쯤 필요할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요, 전국 평균인데 184만 원입니다. 그거의 3분질이 안 돼요. 또 최저 생활비만 해도 133만 원. 그거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1975년 딱이 여름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정말 전직 공무원도 하고 임원도 했던 분들이 어디 가서 허드렛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어느 비즈니스 호텔 가니까요, 5시간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걸 사실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요,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지금 어느 유원지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직 사장했던 분들이 지하철 택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요, 어떤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으면 되는가? 제 친구 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요. 돈도 많은 친구거든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NPO 활동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일본도 이 NPO 단체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이제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해볼 건가? 이거를 퇴직하고 나서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젊은 시절, 현역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일간지에 서울대학교 한경애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수명도 짧고 애도 많이 낳고 손자 손녀 봐줘야 되고, 그래서 부부가 단둘이만 사는 기간이 평균 1.4년이었대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19.4년, 20년을 단둘이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둘이 사는 데 대해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요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살았다가는 왼수되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이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정년이지요. 수명이 짧았을 때는요,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몇 년 살다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공부해서 일을 하고 다시 공부해서 또 다시 재취업을 해서 이제 이 순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들리고 건축 기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a coin collection expert.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 주고 싶어요. 이 강의를 10년만 좀 일찍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하고 똑같이 드시죠? 네. 그래서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정철 씨 어떻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정년퇴 하셔가지고요, 대형 트럭을 몰고 다니세요. 네. 뭐 각 업체마다 이렇게 짐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배달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 옆에 태워가지고 지방에 이제 놀러 다니시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짐을 이렇게 싣고 검색해서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배달 마치고 돈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다 꽂고, 네, 엄마한테도 얼마 뺏기고 뭐 이러면서 또 같이 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강창희 대표께서는 지금 뭐 이렇게 강의하러 이제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은퇴는 했지만 은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은퇴라는 말은 일에서 떠나서 한가롭게 살다는 뜻인데, 네. 그냥 저는 퇴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순환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부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은퇴 준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은퇴 준비 수준을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낸 건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연금을 통해서 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준을 보면요. 주요국의 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6위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42점인데 평균이 61점인데 우리는 42점.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매달 쓸 수 있는 그 소득 중에서 딱 중간층에 있는 소득의 절반 정도 이하로 사는 분. 지금 말하면 100만 원 정도 이하로 부부가 살면 일단 그 빈곤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율이 48.5%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쭤볼게요. 네. 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노후를 준비하자 했는데 지금 이제 늦게 네. 퇴직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 문제를. 그동안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든지 아껴서 이 자기 상황에 맞게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집한채밖에 없는 분은 요즘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씩 받아 쓸 수 있거든요. 뭐 그거 받아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아까 강연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같이 사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부부간에 조금 네. 약간 서먹하고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근데 그 세태는 일본에서는 예. 뭐 은퇴 남편 증후군이니 뭐 젖은 낙엽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들을 아주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도 조사를 해봤어요. 퇴직하고 나서 여유 시간 중에 남자는 절반 이상을 부인과 같이 보내고 싶다. 80%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자는 20%밖에 안 돼요. 지금 저쪽에서 예. 짜증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80%가 그렇게 보내고 있다니까 짜증나 그러시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남자들이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이제 갑자기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면 네. 그 쪼가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들을 때 더 비참해지거든요. 뭐 젖은 낙엽이라는 둥, 네, 또 뭐라 그랬어요? 젖은 낙엽하고 또 뭐 삼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삼식이 네. 하루세끼 찾는 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게 이제 종갓나라고 있는데 종갓나라고 있어요. 종 같나요? 종일 간식이나 찾는 그런 소리 들으면은 멀고 먼 얘기가 아니니까 네. 이거 참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참 그러니까.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중장년 재취업의 노하우를 알려주실 분이 저기 계신데 중장년 취업 전문가입니다. 김영희 씨입니다. 거기 쭉 앉아 계셨을 때 계속 그랬어요? 죄송해요. 너무 이쪽에 쭉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일자리 지원센터 현장에서 내 인생의 이모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내 나이에 취업이 가능하냐 이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죠. 뭐 생계비, 뭐 가족 그 교육비라든지 또 이제 뭐 노후 생활 이런 관련해 갖고 앞으로 잘 내가 살 수 있겠냐. 세 번째는 이건 여성보다 이제 남성들의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건데 남자분들은 직업이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가 아는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부인이 아침밥을 차려주면서요. 이렇게 새끼 차려주는 여자는 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끼 받아먹는 저희들도 그거 기분 좋게 그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그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조금 섣불리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섣불리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친절한 정아 씨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네. 친절한 정아 씨가 하는 일은요, 네. 전문가들한테 정보를 쏙 빼서 친절하게 전해드리는 역할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센터장님하고 같이 준비했는데요. 은퇴 이것만은 기억하라. 첫 번째부터 뜯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뜯습니까? 4번부터. 자격증은 맞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네. 근데 보통 지금 자격증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자격증은 그 취업에 유리한 조건이지 그 자격증인 취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딸 때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경력과 연관이 일관성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간병을 하셨던 분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해외 경험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 관광 통역사 자격증을 딴다든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체격 조건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 좀 많이 또 따는 게 불삭기라든지 지게차 운전입니다. 근데 이거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이 자격증 힘들게 땄다가 도중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우리 그 강창희 대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다면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자격증이 아니고 하던 일과 연관돼서 연관시킨 것 중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가는 공부를 해야지 그냥 생뚱맞은 자격증 따가지고 금방 취직이 되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정정철 씨는 무슨 특별한 자기만의 다른 어떤 자격증 같은 거 갖고 있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 건축 기사 자격증. 이런 경우에는 저 자격증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글쎄 저는 예, 얼굴하고 건축하고 좀 안 맞거든요. 예. 왜냐면 내 얼굴도 제대로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예. 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맞아.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자, 두 번째 넘어가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네. 자, 나를 알고 덤벼라. 중장년들은 퇴직을 하면은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봉사정신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고 도중에 좀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성공하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평소에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퇴직한 다음에 특성하고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식음료 분야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그 이분이 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또 많이 다녔던 분이라 그 맛집을 또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맛집을 어플리케이션화해서 상업화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덤벼라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고 사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홀서빙 전단지를 보고 제가 홀서빙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면 희한하게 5분 전에 다 구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결국 받아준 데가 주방 보조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방장이 저의 어떤 진가를 알아보고 굉장히 저를 아껴줬거든요. 어느 정도 저를 아껴줬냐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어요. 홀방을. 저를 아껴서 손님한테 들키지 말라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이 충북 제천인데 집성촌이에요. 다 정치만 살고 앞집이 큰아버지 때 뒤집이 할아버지 때 다 이래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들은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요. 그 생각이 때문에 제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취업할 때 제가 처음 느꼈죠. 내가 좀 다르게 생겼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덤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약간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를 정말 극대화시켜서 장점화시켜서 성공을 했잖아요. 개그 콘테스트에 시험을 볼 때도 성대모사라고 그랬었나요? 저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는 성대모사 잘 안 되고 거기는 효과음들이 그렇게 들리죠. 얘기 나오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뭐 핸드폰 진동 소리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은 막 어떻게 소리가 나지 그러죠. 전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진동 소리면 이렇게 들려요. 막 스마트폰은 박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막 들리고 막 유리판 위에 탁자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진동 소리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요거를 좀 장점화 시켜가지고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강아지 같은 소리도 이제 개 소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개 소리 그러면 이게 다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틀린 게 이런 게도 있잖아요. 막 골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썹이 축 처져가지고 시선은 무조건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개들 있잖아요. 이런 개들. 이런 개들은 짖을 때도 그냥 안 짖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짖죠. 자,
그러면 우리 네. 다시 가도록 할까요? 3번. 함부로 창업하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청객 속에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았어요. 끄덕끄덕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네. 받아 적으세요. 함부로 창업하지 마라. 예, 말씀하시죠. 그 모 연구원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47%가 창업을 해서 3년 내에 퇴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또 25%만 10년 이상 버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50대가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창업에 관련해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실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무료 인프라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확 와닿는 것이 연예인들하고 특히 운동선수들이 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인기 있을 때 돈을 조금 이렇게 벌거든요. 현찰을 좀 가지고 있는데 노후를 생각하니까 미리미리 부업에 조금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큰 경험도 없고 또 사업적인 어떤 지식도 없이 창업을 했다가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아마 한 번씩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뭐든지 부업 안 하는 게 노후 대책이다. 정준석 씨 한 번도 안 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뭐 옥동자, 세차, 세상, 옥장군, 뭐 광택나라, 뭐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열었다가 이제 3달 만에 이제 그대로 이제 국수 말아먹듯이 그냥 말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 포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 모르는 사이에 많이 네, 했구먼. 크게 포차를 했어요. 근데 포차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술을 한 방울도 못 먹어요. 근데 술도 한 방울도 못 먹는 친구가 포차를 하니까 손님들이 와서 한 잔해 이게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이제 난리. 주변에 또 이렇게 창업했다가 크게 또 그 낭패를 보고 이런 경우도 많이 그리고 또 보셨죠? 저 되게 이제 갑자기 실직해가지고 막막하니까 쫓겨서 창업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정말 그걸 참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항목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네. 보겠습니다. 4번째. 네. 취업도 비즈니스처럼 해라. 네. 또 중장년들은 청년들하고 달리 취업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취업을 떠나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은 바로 포기해 버리세요. 퇴직한 다음에 그 기간이 조금 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는 그 훈련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우리 김영희 센터장님도 젊은 시절에 한번 실직의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다 지금 젊은 분인데 젊은 시절이 또 있나요? 아, 이거 뭐 대단한 이거는 칭찬입니다. 저기 멘트가 괜찮네요. 네. 이런 멘트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39살에 실직을 했는데 여자 나이 39에 취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실직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부 책을 펴서 기역부터 희응까지 전화를 다 해보자. 근데 계속 이제 냉랭하게 반응하고 채용 안 하겠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또 희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응부터 전화를 했더니 걸려들었어요. 이력서 써서 면접 봤던 게 그게 대기업에 취업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장년들은 전문가세요. 한 분야에 20, 3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전문가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업과 내가 윈윈한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면접보다는 어떤 미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취업 활동에 임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친절한 정아 씨가 네.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연령대가 40대 정도다. 그런데 재취업을 원한다 하시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퇴 이후에 60대 이상의 분들이 재취업을 원한다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기억하셔서 좀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요. 가깝게는 그 동네 가면 관할 지역 가면은 노인 종합복지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정종석 씨 후배이긴 합니다만 그 활동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그 도전하는 정신에 신선한 자극을 참 선배지만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영어 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전 선배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서로 받으면 좋습니다. 예, 뭐 아들이 영어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 학부모 면담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노란 머리예요. 외국인이에요. 이러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 이건 내 자녀는 영어를 잘하길 원하면서 나는 영어를 못한다. 이건 좀 모순이다. 그래서 해보자. 어렸을 때부터 녹음기 사다가 이제 개인기처럼 연습했던 그런 네, 소리를 아마 언어에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a coin collection expert. He said the story goes that this coin was used by Abraham Lincoln. I'm thinking the Christian Italian have to be a soul again. 오. 이런 식으로 뭐 했어요. 그냥 통째로 들어서 그거를 구간 끊어서 계속 컴퓨터로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걸 복사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서 익히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들리는 거야. 네. 단어를 외운 것도 아니고 문법을 모르는데도 그냥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되게 신기하게 들리더라고요. 네네. 네. 본인의 그 노후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지금 현재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항상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 않을까 네. 이런 자신감이나 확신이 있어요. 네, 은퇴 이후에 그 자기 삶에 대해서 그 걱정, 고민 이런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40년 전에 이 증권업계에 들어올 때는 제가 지금 이 은퇴 설계 교육을 하면서 살고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네. 저는 정종철 씨도 다른 그 개그맨과 달리 약간씩 자기 하고 있는 걸 뭔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또 얘기가 통하는 거 보니까 얼굴도 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세 시대의 그 행복한 노후 준비, 평생 현역이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녹화 현장에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시니어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평균 연령이 놀라지 마십시오. 네, 69살. 네, 실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주고 계시는 실버넷 뉴스 어르신 기자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포털인 만큼 일반 신문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실버 세대에 대한 그 정책,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지금 제가 42년생, 우리 나이로 73입니다. 네. 그럼 맹활약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멋있는 노년의 인생을 이렇게 꿈꾸시고 실행하고 아주 정말 보람 있는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마포 시니어 모델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예전에 배우가 꿈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상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 넘치는 그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퇴 준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네. 평생 현역은 금태다. 은퇴가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열정으로 은퇴라는 단어를 금태로 바꾸는 연금술을 부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네네. 시우가 몰라요? 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누구한테나 해주는 그게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